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미국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사법당국의 북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는 두드러졌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들이 대거 기소됐고 불법 거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 조치가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미국에서 북한과 관련해 움직임이 활발했던 곳은 법원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사건 등에 대한 미국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예년보다 많았는데 특히 북한에 의해 억류 피해 등을 입은 미국인들의 민사소송과 북한 자산몰수 조치 등이 집중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등 미국 수사당국과 검찰을 앞세운 미국 법무부의 조치는 올해 공개된 것만 10건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가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한 것과 같은 큰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의 창업자 딸 멍완저우 부회장에게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추가되고 지난 9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우경 등 3명은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미 검찰은 민사소송 방식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에 산재한 북한의 불법 자산 회수 노력에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북한의 돈 세탁에 관여한 중국 기업 등 4곳에 관련 자금 몰수 소송이 제기됐고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금과 중국 통신기업 G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회사와 사주 등의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재무부가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 등 북한 관련 조치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져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Traditionally, the Justice Department has had a greater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al direction of the president. 존 데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s I said, they've used it really to steal banks and money. That's not really the behavior we see from China or Russia or even Iran, despite the Iran sanctions. North Korea is kind of unique in that way. 2020년은 북한에 대응한 일반인들의 법적 조치 또한 크게 주목받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지난 8월 억류 기간 중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18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북한의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이끌고 불법 석탄 운반 혐의로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의 경매 대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오토 원벼의 부모는 올해 북한 자산 찾기에 더 적극 나서 미국 은행 3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약 2천만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북한 억류 피해자와 가족들의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이 올해 받는 법적 압박은 국제사회 제재에 못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국 정부가 29일 공포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중유럽 국가인 체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오바 공보국장은 30일 VOA에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공포와 관련해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체코 외무부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으며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밝히고 체코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국가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UN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올 한해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지난 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기름값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북한 경제 침체 상황과 불법 정제유 반입을 비롯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30일 현재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는 지난 9월 중국의 보고가 마지막입니다. 중국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북한에 정제유 583톤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량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역시 지난 8월 북한에 정제유 32톤을 공급했다고 한 보고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따른 결의 23975를 통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해당 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안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보고를 지연하고 있거나 해당 월에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와 1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가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모두 17,871톤입니다. 이는 2018년과 2019년 동기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26,109톤, 42,271톤과 비교했을 때 최대 2만 톤 이상 차이가 나는 양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올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의 양이 이처럼 적은데도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아시아 프레스 통신이 공개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1kg당 북한 돈 9,100원에서 14,300원 사이입니다. 5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12,000원에서 14,300원으로 비교적 가격이 높았던 때를 제외하면 평균 만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제유 공급량이 줄었음에도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공급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re pretty sure, almost sure, that China supplies North Korea a continuing flow of crude oil, about 50,000 tons per month. There's a constant flow. Some kind of aid deal that the Chinese have given North Korea.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 내 휘발유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 역시 오르지 않았다며 이는 악화된 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했을 수 있다면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역시 현재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I think basically the demand for it has dropped in North Korea because of all shutdowns. But North Korea has kind of shut down a lot of activity. Yeah, so it's kind of like here, less demand for gasoline. 올해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배럴로 환산하면 약 14만 1,000배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넘어 최대 160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국들의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탈북 선원 2명을 한국 정부가 강제 북송시킨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인권단체들의 진정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의 강제 북한 추방은 헌법상 인간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 권한의 한계상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어 인권 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절차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각하 처분을 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덧붙인 의견 표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헌법상 인간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한국의 민간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같은 각하 내용을 밝히고 법률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유엔의 모금액이 목표의 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30일 발표한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적 대응 보고서를 통해 당초 북한 주민 55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3,970만 달러가 필요했는데 이 가운데 9%가량만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이란,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중 대응 계획이 필요한 7개국에 포함했다면서 이들 나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부터 비상사태와 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도적 지원이 절실했다며 전체 1,930만 명이 원조를 필요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